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젊음, 꿈, 희망.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는 깊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쌍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도 많이 굽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젊은 부부 못지 않았답니다. 부부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하고 행복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긴 처음 와보는 곳인데? 할아버지가 둘러보니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아주 맑고 투명한 샘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어요. 샘물 주위에는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마치 신선이 살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샘이 있었네. 물도 참 맑고 시원해 보이는구만. 한참 나무를 하고 난 뒤라 할아버지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두 손으로 샘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야. 물을 마시고 나니 이상하게 나른해졌어요. 따뜻한 햇볕과 새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샘 옆 바위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겠구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주위는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이 이상하게 가벼운 거예요. 평소에는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하고 신음소리가 나왔는데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따라 몸이 가볍네. 기분도 상쾌하고. 할아버지는 지게를 메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기운이 펄펄 나는 느낌이었어요. 평소에는 무거운 나무를 지고 오면 중간중간 쉬어야 했는데 그날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집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멈 다녀왔소. 좀 늦었지? 아니, 내가 글쎄. 저기서 샘을 발견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낯선 건장한 사내가 갑자기 불쑥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야. 누구세요? 할머니는 놀라서 부엌으로 도망쳤어요. 할멈 나요 나.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어도 남편도 못 알아봐서야. 할머니는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어요. 할멈 왜 이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당신 우리 영감 젊었을 때 얼굴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뭐라고? 할아버지는 자기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다가 손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발이었던 머리는 검게 변해 있었고 구부정했던 허리도 쭉 펴져 있었어요. 주름이 가득했던 얼굴은 매끈해져서 마치 30대 청년 같았어요. 정말로 할아버지는 예전 젊은 시절의 잘생긴 청년으로 변해 있었고
놀란 할머니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달려가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거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영감 맞아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난 일, 이상하게 기운이 펄펄 났던 이야기까지. 정말이요? 그런 신기한 일이?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어요. 당신은 이렇게 젊은데 나는 늙은 할망구라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나랑 같이 갑시다. 우리 둘 다 젊어지면 얼마나 좋겠소.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신비한 샘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업고 산을 올랐지요. 드디어 그 샘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물이네요. 잠깐 할멈. 내가 마신 만큼만 먹는 게 좋겠소. 할아버지는 자신이 마신 만큼 할머니가 마실 수 있도록 했어요. 잠시 후 세상에나 할머니는 어느덧 아름다운 20대 여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젊어진 두 사람은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힘이 넘쳐나니까 농사도 훨씬 잘 지을 수 있었고 장에 내다 팔 것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을에 한 호랍이 영감이 있었어요. 이 영감은 평소에 욕심이 많고 성격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도 이기적이어서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더욱 심술궂어졌죠. 뭐?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고? 그게 정말이야? 영감은 젊어진 부부를 몰래 지켜봤어요. 정말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남녀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했죠. 영감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자신도 젊어져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젊어진 친구에게 찾아와 졸랐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알려주려 하지 않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 졸라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샘물의 위치를 알려주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영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알려준 대로 샘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그 신비한 샘을 찾아냈어요. 아, 여기구나. 정말로 있었어. 영감은 샘물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물이 정말 맑고 투명했고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흐흐, 이제 나도 젊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장가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 영감은 서둘러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영감은 생각했어요. 잠깐. 그 부부는 한 번만 마셨는데 저 정도로 젊어졌다면 나는 좀 더 많이 마시면 더 젊어지지 않을까? 혹시 한 번만 마셔서는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 욕심이 생긴 영감은 물을 계속 마시기 시작했어요. 꿀꺽꿀꺽 더 젊어져야지 더. 영감은 욕심을 부려 샘물을 계속해서 마셨어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배가 부를 때까지 마셨답니다. 아, 배부르다. 샘 옆 바위에 걸터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욕심쟁이 영감은 갑자기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영감도 샘 옆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며칠 후 욕심쟁이 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부부는 다시 그 샘을 찾아갔습니다.
샘에 가까이 갔을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바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욕심쟁이 영감탱이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부부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니 이 아이를 데려다 착하게 키웁시다. 몇 년이 지나자 아기는 건강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영감이었을 때의 욕심과 심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순수하고 마음씨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젊어진 부부는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샘물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젊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씨 착한 노부부는 젊어진 후에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심지어 남의 아이까지 따뜻하게 돌봐주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욕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